안녕하세요. 단호박이 성형외과 김진현 원장입니다. 코 수술 계획하는 분들 상담 가면 CT 촬영 많이 하시죠? 찍으라 해서 찍긴 하는데 봐도 뭐가 뭔지 모르겠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코 수술 CT 확인하는 방법. 사실 저희 병원은 루틴하게 CT 촬영을 하진 않습니다. CT로 알 수 있는 정보도 많겠지만 정확히 알 수 있는 것들의 한계가 있기도 하고요.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적은 양이긴 하지만 방사선에 덜 노출되는 게 좋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다른 병원을 다녀오신 분들은 이미 찍으신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이미 촬영한 CT를 가지고 오시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재수술의 경우에는 촬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분들께서 사실 본인의 코 상태가 어떤지, 어떤 재료들이 들어가 있거나 잘 기억을 못하거나 하는 경우도 많고, 어릴 때 간단한 비염 치료를 받았다고 들었는데 알고 보면 비중격 연골이 제거된 경우도 꽤나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재수술의 경우에는 내부 조직이 손상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재료의 문제도 있고 또 여러모로 변수가 크기 때문에 그 변수를 줄이기 위해서 CT 촬영을 종종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능코 성형을 동반하는 경우에도 촬영을 진행하는데요. 코가 막히는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CT나 내시경으로 그 구조를 파악하고 과연 어떻게 도와드리는 게 좋을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CT 보는 방법을 간단하게나마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이분은 코 수술을 하지 않은 분이셨고, 코가 작고 짧으며 코끝이 좀 떨어져 있어서 해당 부분을 개선하고자 방문해 주신 분이고요. 코가 자주 막혀서 기능코 성형도 고려 중이라고 하셔서 CT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얼굴을 가로지르는 횡단면입니다. CT 수평면 혹은 횡단면이라고도 하는데, 환자가 누워있다고 생각하고 발 쪽에서 머리 쪽을 바라본다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화면의 우측이 사실 환자분들에게는 좌측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위에서부터 좀 내려와 볼게요. 머리끝에서 내려다보면은 양쪽에 눈확이라고 보이는 눈을 감싸고 있는 뼈가 보이고, 희미하게나마 안구의 그 둥근 모습도 보입니다. 더 내려오면은 코뼈도 보이기 시작하고요. 좀 더 내려오다 보면은 가운데 이제 비중격이라고 코를 좌우로 나누게 되는 기준이 보이고요. 이 단면을 보면은 코가 앞쪽으로 갈수록 약간 좌측으로 치우친 비대칭이 있지만 심한 편은 아니고요. 그리고 양쪽에 부비동이라고 부르는 얼굴에 있는 공기 주머니도 보입니다. CT에서 공기는 까맣게 보이고 뼈는 하얗게 보이게 되는데요. 부비동 아래쪽에 보면은 우측이 좌측에 비해서 뭔가 회색빛으로 차 있는 걸 볼 수 있고, 비중격을 중심으로 우측이 좀 전반적으로 좌측에 비해서 뭔가 좀 뿌옇게 보이죠. 이건 관상면인데요. 얼굴을 이렇게 앞뒤로 잘라서 보는 방법이고, 보통 비중격이 휘어 있는지 그리고 합의갑게 등 코 내부의 좌우 대칭을 보기에 용이합니다. 보시면 아까 수평면에서 보셨던 부비동이 보다 좀 잘 보이는데, 좌측은 까맣게 공기로 차 있는 데에 비해서 우측은 뭔가 액체 성분으로 차 있는 것을 관찰 가능합니다. 아마도 부비동염이 좀 있으실 것으로 생각되고, 우측 점막이 전반적으로 좀 뿌옇게 부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평소에 콧물도 좀 나고 코막힘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중격은 살짝 치우쳐 있지만 고드신 편이네요. 시상면이라고 하는 뷰는 얼굴을 좌우로 나눠서 보는 단면인데, 코뼈의 모양을 관찰할 수 있고 대략적인 피부 두께라든지 연골의 모양, 그리고 대략적이지만 역시 비중격의 크기 등을 관찰 가능합니다. 실리콘 같은 보형물이 있다면 모양을 보기가 쉽고, 그 외에도 기증늑이나 다른 재료들을 넣은 경우에도 대략적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른 분 CT를 하나 더 보면은 이 환자분은 코 재수술을 위해 방문해 주신 분이고요. 이전에 4번의 수술을 진행하셨고, 육안으로 보았을 때도 코의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전 수술에서 어떤 재료를 사용했는지 모르셨고, 그래서 수술 전 CT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시상면을 보시면 상당히 두껍고 큰 L자 모양의 실리콘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 가능했고, 실리콘 모양이 얼핏 봐도 콧등의 높이가 전체적인 코의 높이에 비해서 많이 높게 들어가 있음을 확인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마와 콧등의 높이 차이가 많이 안 나죠. 그리고 L자 실리콘의 끝이 위턱뼈 거의 앞니 조금 밑부분까지 삽입되어 있어서 아마도 이렇게 입을 움직이실 때 실리콘이 좀 느껴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좀 깊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L자의 꺾인 부분, 이 꺾인 부분의 끝이 아무래도 뼈를 단단하게 받침으로 버티고 있어서 그런지 코끝의 피부가 좀 압력을 많이 받아서 얇아져 있었고, 사실 육안으로도 실리콘의 경계가 좀 보이고
피부도 좀 붉어진 상태이셨습니다. 관상면으로 보면 아마도 코로 숨을 거의 쉬시기 힘드셨을 것 같은데, 특히 왼쪽은 점막도 굉장히 비대해져 있고 보시면 검은색이 거의 안 보일 정도라 공기가 지나갈 틈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비중격 자체도 조금 휘어 있는 편이셨고요. 이분은 원래도 코가 좀 작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여러 번의 코 수술을 겪으시면서 아무래도 속에도 여러 가지 흉터들이 좀 생겼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따라서 미용적인 수술 외에도 기능적인 부분도 같이 수술적으로 도와드렸습니다. 상담 때 CT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려도 쉽게 해서 이해하시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내 코 구조가 어떤지, 왜 이 수술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수술을 받는 분들도 있으셨을 텐데요. 어떤 수술이든 환자분이 제대로 이해하고 수술 계획을 해야지 필요한 수술을 잘 선택하여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몸에 칼 대는 건데 좀 더 잘 알고 수술 받으면 좋겠죠. 아무쪼록 오늘은 CT 영상을 간략히 보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상 언어박이 성형외과 김진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